임종을 앞두거나 생애 후반부에 접어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인터뷰에서 음악 공통적으로 발견된 패턴이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돈과 관련해 가장 후회되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막상 대답을 들어보니 음악 더 좋은 주식을 사지 못했다거나 아파트 청약을 놓쳤다는 식의 거창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음악 장면들이었죠. 20년 전 회사 동료가 이거 진짜 오르는 거라며 소개해준 적금을 음악 귀찮다고 흘려들었던 그날 아내가 이번 여름에 가족끼리 제주도 한번 가자고 했을 때 핑계를 대며 그냥 다음에 가자고 미뤘던 그 저녁. 형이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관계가 상할까봐 그냥 통장을 열어버렸던 그 순간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 하나씩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드는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에서 보니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는 조용한 후회였죠. 그리고 그 후회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오늘은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돈에 관한 결정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건 재테크 강의가 아니에요. 더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잡는 법도 아닙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반복적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들에서 나온 공통된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돈에 대한 후회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느냐에서 온다는 겁니다. 처음 3가지는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번째와 5번째는 사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지금 내 삶 어딘가에서 그 후회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꼽는 첫 번째 후회는 바로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 은퇴 관련 조사에서도 노후 준비 부족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니 후회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 아예 저축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거나 너무 적게 했던 거죠. 돈에는 시간이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복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엔 작은 눈 뭉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굴리면 굴릴수록 표면에 붙는 눈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크기가 폭발적으로 커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20만 원씩 연로 운용할 때 25살에 시작하면 65살에 약 5억 가까이가 돼요. 근데 35살에 시작하면 같은 조건에서 약 2억 4천만 원 정도예요.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돈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젊을 때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지 못해요. 30대의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크게 겁나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40대도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70대의 통장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자식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은 39.7%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OECD 평균인 14.8%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 중에 노후가 진짜 넉넉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열심히 사셨는데 넉넉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금 30대와 40대가 맞이할 노후는 그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은 예전처럼 자동으로 오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회는 70대 병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해봐요. 치킨집, 카페, 편의점. 통계청 최신 자료를 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은 36%대입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퇴직금을 창업에 쏟아붓고 그 퇴직금마저 사라지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50, 60세대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못한 후에는 70대 병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50대 창업 실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후회는 남들 앞에서의 체면을 위해 귀한 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들고 친구 모임에서 괜히 먼저 계산하고 축의금을 과하게 넣는 것, 이게 다 남들 눈에 잘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한 소비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위 소비라고 부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이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죠. 40대 초반에 직장인이 있다고 해봐요. 매달 카드 명세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외제차 할부, 사교육비, 골프 모임, 회비, 분기마다 한 번씩 꼭 가는 호텔 스테이케이션. 이 소비들 중 어느 것도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전부 지금 이 순간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위한 지출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60대가 돼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수십 년 동안의 카드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차는 폐차됐고 명품은 중고로 팔았고 골프는 무릎이 아파서 못 치고 있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소비를 통해 인정받으려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싼 차를 봤던 친구들은 지금쯤 자기 삶에 바빠서 내가 그때 뭘 몰았는지 기억도 못해요. 나만 그 할부금을 갚고 있었던 거죠. 남을 위해 내 미래를 판 셈인 거예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는 참 아이러니한데요. 평생 저축만 하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설처럼 들리지만 임종 앞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7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어요. 평생 저축만 했습니다.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꽤 됐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한 말은 그 돈으로 뭔가 해줄 걸 그랬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그 돈은 결국 내가 쓴 게 아니라 쌓아 놓은 것뿐이라고요. 여기서 떠올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밥통에 밥을 잔뜩 지어놓고 굶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배가 고픈 게 분명한데 혹시 나중에 더 배고파질까봐 지금은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 밥이 굳어서 못 먹게 될 때까지도 결국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두려움의 방패로만 쓰는 삶이 정확히 구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미래의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의 본인 얼굴과 수십 년 뒤 나이든 본인 얼굴을 보여줬을 때 뇌의 반응을 측정해봤더니 미래의 내 얼굴을 볼 때 내가 반응하는 패턴이 잘 모르는 타인의 얼굴을 볼 때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행동이 뇌 입장에서는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후회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미루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돈 더 모이면 은퇴하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하지 뭐. 근데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땐 이미 무릎이 아파서 멀리 여행을 못 가요. 나중에 은퇴했을 땐 같이 갈 사람이 곁에 없어요.
어떤 경험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여행 한 번 제대로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쓸 건강이 없어요. 같이 쓸 배우자도 없어요. 이미 혼자예요. 통장 잔액은 마지막 날까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숫자가 그를 행복하게 해준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후회를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재테크 책에도 나오고 강연에서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부터 나올 4번째와 5번째가 저는 사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가는 문제를 넘어 사람과 신뢰라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상황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4번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린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잃고 그 사람도 잃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상황을 겪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아직 기반이 없어서 초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을 해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형이 있을까요? 형제잖아요. 20년 넘게 같이 자한 형제. 그래서 줘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엔 잘 될 것 같았어요. 동생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사업이 안 풀려요. 돈을 갚지 못해요. 처음엔 몇 달만 기다려 달라더니 나중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급기와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게 됩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둘이 같이 앉지 못하고 아이들끼리도 사촌인데 서먹하게 지내게 됐어요. 가장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돌아오지 않아요. 30년, 50년을 쌓아온 인연이 단 한 번의 돈거래로 끊어지는 경험. 이게 죽음을 앞에 두고 떠오르면 사람이 얼마나 쓸쓸해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형제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눈을 감는 거예요. 원망도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후회가 더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이후, 삶 전체의 관계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게 대인 사람은 이후로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믿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외로움이 죽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한테 보증을 써줬다가 집이 날아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냥 종이에 도장 한 번 찍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도장 한 번이 나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돈거래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꼭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수십 년 우정이 끝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신감과 어색함이 관계를 천천히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자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돈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빌려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주라고요. 돌려받으려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서로를 오래 아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조용하면서도 잔인한 5번째 후회는 바로 내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어왔다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에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건강검진은 나중에 시간 나면 받지 뭐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아픈 몸을 고치는데 다 썼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와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해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 소득도 끊기고요. 그렇게 평생 아껴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모아둔 돈이 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비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결국 돈 벌어서 병원비 낸 셈이 된 거예요.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건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40대에 과로로 쓰러진 한 여성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복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본인이 아팠던 이유가 과로였는데 그 과로의 목적이 결국 아이들 학원비와 좋은 동네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학원비를 내기 위해 과로하다 쓰러지고 쓰러지니 학원도 못 보내게 됐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녀가 느낀 감정이 황당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상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있어요. 구멍이 났는데 지금 당장 물을 퍼내는 데만 집중해요.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커지고 결국 배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 5가지 후회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 이해하지 못한 채 흐름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었어요. 이 3가지가 겹칠수록 후회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돈 결정의 상당 부분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주식을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해서 샀거나, 남들이 사는 아파트를 뒤처질까봐 무리해서 샀거나 금융상품을 잘 모르면서 가입한 경험.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니 패턴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이를 게 많아질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두려워질수록 남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져요. 그 악순환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요. 모두가 하는 걸 따라가는 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종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가 하는 걸 따라간 결정이 오히려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드는 거 아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거나 친구의 보증 요청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거나 여행을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거나 체면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거나의 후회들은 죽음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을 열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몸이 안 좋은데 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연금을 조금만 더 나중에 넣으면 되지 하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수십 년 후에 어느 날 병실 침대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배운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배웠는데 부모님도 제대로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돈에 관한 결정들이 체계 없이 감정적으로 또는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도구를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 도구로 평생을 버텨온 셈인 거죠. 돈에 대한 후회는 숫자가 아닌 무엇을 희생했는가에서 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혹은 돈을 아끼느라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년 뒤 혹은 수십 년 뒤에 전혀 다른 병실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병실 침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지금 내 이야기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혹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